밤의 만족도 못 시켜주면서 아파트 명의 하나 못 해줘? 미애가 처음으로 잠자리와 재산을 노골적으로 연결지어 말했습니다. 진수는 미애의 서늘한 분노와 집요한 욕구 사이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다정했던 미애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서운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재혼녀. 그녀가 진짜 노린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 남자의 인생은 법정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미애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미애가 진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뜨거운 시선 앞에서 차마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젊잖아. 나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은데. 미애가 진수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이 벌써 석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 순이를 떠나보낸 후 진수는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고 저녁이면 혼자 먹는 밥이 모래처럼 목을 긁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애는 소녀처럼 매달리며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애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총무님, 장비 정리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애가 진수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총무님 같은 어른이 좋아요. 나이 든 남자가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미애가 진수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후 30년 넘게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애는 진수를 술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미애가 소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도 혼자 살아봐서 아는데 밤이 제일 힘들죠. 미애가 진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수는 미애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면 나이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어요. 미애가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부터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미애의 요구가 너무 강했습니다. 여보, 하루에 3번은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젊게 살 수 있어. 미애가 진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67살 나이에 그런 일을 하루 3번씩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몰래 약국에서 홍삼과 공진단을 사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애 몰래 보약을 챙겨 먹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야, 벌써 지쳤어? 아직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 미애가 진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 핑계 대지 마.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미애가 진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미애의 서늘한 눈빛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다정했던 미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침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은퇴교사 모임에 참석한 진수는 연신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진수야, 어디 몸이 안 좋나? 얼굴이 말이 아니네. 동료 교사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새댁이라서 그런가? 동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그 시간에 미애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미애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보여주세요. 미애가 더 비싼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애는 진수의 신용카드로 가방과 원피스를 샀습니다. 교사 사모님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다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가 피곤함을 호소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미애가 막아섰습니다. 여보, 이것도 못 해주면서 아파트 명의 하나 못 해줘? 미애가 처음으로 잠자리와 재산을 연결지어 말했습니다. 진수는 미애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갑자기가 아니야. 부부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애가 진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그럼 난 뭐하러 당신이랑 살아? 미애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미애의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혼 전 소녀처럼 웃던 미애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연금 합쳐서 내가 관리할까? 미애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연금을 왜 합쳐? 내가 더 젊고 셈도 빠르잖아. 당신 교사 연금하고 내 국민연금 합쳐서 효율적으로 불려야 노후가 든든하지. 미애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여보,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믿음도 없어? 미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지난밤의 압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애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은행에 가자.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미애가 환하게 웃으며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진수는 통장과 도장을 미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우리 돈 내가 잘 관리할게. 미애가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미애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진수 몰래 연금 계좌에서 돈을 뽑아 피부관리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머, 미애 언니. 오늘 또 오셨네요. 피부관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우리 남편 연금으로 이 정도는 써야지. 교사 연금이 만만치 않거든. 미애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애는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들, 오늘 제가 살게요. 미애가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말했습니다. 어머, 미애 씨가 또? 우리 남편 연금 가지고 이 정도는 써야죠. 교사 사모님인데. 미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애는 거실에서 부동산 전단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당신 앞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질 것 같아. 미애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속이 뭔 상속이야.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둘 다 자식들 다 출가시켰는데 이 집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당신이 나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 미애가 진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미애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연금은 그렇다 쳐도 아파트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 뭐가 달라? 우리 부부잖아. 미애가 진수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그럼 그렇지. 역시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구나. 미애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됐어. 알겠어. 미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애야, 잠깐.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 알았어. 미애가 차갑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금도 내주고 잠자리도 맞춰주는데 왜 이렇게 요구가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어? 진수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애야, 문 좀 열어. 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 해먹어. 미애가 방 안에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애는 진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 풀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애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미애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진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냉전은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미애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자리 문제, 연금 문제에 이어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진수가 빈 거실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미애는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야. 저 고집쟁이가 도장을 안 찍어줘. 미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 곧 굴복할 거야.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시간이 없어. 미애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진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파크 골프장만큼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꼭 홀인원을 해보자. 진수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7번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진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진수 씨, 괜찮아요? 옆에서 공을 치던 동호회 회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어지러워서. 진수가 골프채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도 거르다시피 한 탓이었습니다. 진수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다른 회원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진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진수 씨, 누가 119 불러. 동호회 회원들이 달려들어 진수를 부축했습니다. 진수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진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의식 잃고 쓰러진 지 20분 정도 됩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진수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와 심부전 증상이 보입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파크 골프장에서는 동호회 회원들이 진수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씨 부인이신가요? 남편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전화를 받은 미애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미애가 의사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저희 신혼인데요. 미애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우자 미애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쓰러지면 어떡해. 미애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진수를 보며 미애는 초조해했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미애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애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미애.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애가 뒤돌아보니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철강아, 여기까지 어떻게? 미애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최철강이었습니다. 미애의 전남편이자 악명 높은 도박쟁이였습니다. 새 서방 물었다며? 당장 내 빚 1억부터 갚아. 최철강이 미애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나 줘. 여기 병원이야. 미애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돈부터 내놔. 최철강이 미애를 병원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저 영감이 아파트 명의만 넘어오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미애가 최철강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최철강이 미애를 벽에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더 줘. 저 영감이 깨어나면 바로 도장 찍게 할게. 미애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일주일 딱 준다. 그때까지 돈 못 만들면 내 새 남편 병실에 쳐들어가서 내 과거 다 풀어버릴 거야. 최철강이 협박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애는 사색이 된 채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만 어떻게든 막아봐. 미애가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진수의 딸 지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간호하는 대신 돈 이야기를 하며 통화하는 미애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지연이 미애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언제 왔어?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어. 미애가 당황하며 휴대폰을 서둘러 끊었습니다. 지연은 미애의 수상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제가 며칠 간병해 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면 돼. 당신은 일이 바쁘잖아. 미애가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인데 당연한 거죠. 지연이 고집했습니다. 미애는 내심 초조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병원에 있으면 최철강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간병을 하는 동안 미애는 몰래 병원을 나갔습니다. 병원 근처 다방에서 최철강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수가 쓰러져서 계획이 늦어졌어. 이 돈 받고 며칠만 더 기다려줘. 미애가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 이걸로 이자도 안 돼. 최철강이 돈을 세어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미애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아! 미애가 뺨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 영감 구워 삶아서 재산 빼돌리려고 재혼한 거 안다. 다음 주까지 1억 못 채우면 그 영감 딸한테 전부 폭로하겠어. 최철강이 다시 한번 협박했습니다. 미애는 아픈 뺨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고성능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설탐정이 지연의 의뢰를 받고 미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미애는 지연이 두고 간 과일 바구니를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저 잘난 변호사 딸내미가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서둘러야 해. 미애가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진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이 병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진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지연은 아버지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미애의 수상한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어머니가 잘해주시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새엄마가 밤낮으로 나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다. 진수가 미애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푹 쉬세요. 제가 오늘 밤에 다시 올게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지연은 복도 끝에서 또다시 미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미애가 휴대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몸을 숨기고 미애의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빨리 처리할게. 미애가 통화를 끊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미애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곧장 자신의 로펌과 연결된 사설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탐정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연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제 아버지 재혼 상대를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거든요. 지연이 미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의뢰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미애는 병원 근처 다방에서 최철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쓰러져서 계획이 늦어졌다니까. 미애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변명 그만해. 이번에도 빈손이야? 최철강이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받고 며칠만 더 기다려줘. 미애가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철강이 돈을 세어봤습니다. 진수의 연금 계좌에서 몰래 뽑은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자도 안 된다고 했잖아. 최철강이 벌떡 일어나며 미애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 미애가 뺨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그 영감 구워 삶아서 재산 빼돌리려고 재혼한 거 다 안다. 최철강이 미애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1억 못 채우면 그 영감 딸한테 내 과거 전부 폭로하겠어. 최철강이 협박하며 다방을 나갔습니다. 미애는 아픈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멀리서 고성능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의뢰를 받은 사설탐정이 이미 미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최철강과 미애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빼돌리려 재혼했다는 대화가 다 녹음됐군. 탐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미애는 지연이 두고 간 고급 과일 바구니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저 잘난 변호사 딸이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서둘러야 해.
미애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진수가 혼잣말했습니다. 미애가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기분이 어때? 좀 낫는 것 같아.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빨리 나아야 해. 미애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애의 손길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조급한 기운만 전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필요한 서류 좀 가져올게. 미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 보험 서류 같은 거. 병원비 때문에. 미애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애가 병실을 나간 후 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다시 병문안을 왔을 때 미애는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집에 서류 가지러 갔다고 하더라.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늦네요. 그러게. 뭐 하나 보다.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애가 정말 서류를 가지러 간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지연이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병원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탐정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지연 변호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탐정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나왔나요? 네, 당장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미애의 정체가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설탐정은 지연에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펼쳐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애 씨가 전 남편의 도박빚 3억 원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김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3억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김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사진이었습니다. 미애가 한 남자와 함께 진수의 사진을 들고 은퇴교사 모임 장소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미애 씨가 파크골프 동호회에 가입하기 한 달 전 사진입니다. 김 탐정이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애가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지연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철강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애 씨의 전 남편이고 악명 높은 도박쟁이예요. 김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이 공모한 거네요. 지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 탐정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다방에서 둘이 만난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미애와 최철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감 아파트만 공동 명의로 바꾸면 바로 팔아서 빚 갚을게. 미애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처리해. 더 이상 못 기다려. 최철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폭행 영상도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다방에서 최철강이 미애 씨를 때리는 장면까지 다 찍었습니다. 김 탐정이 카메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진수가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미애와 최철강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럴 리가...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지연이 CCTV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연금도 다 가져갔는데. 진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사기로 가져간 거니까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제게 맡기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저 여자에게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속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애는 쇼핑백을 들고 막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벌써 퇴원했어요? 제가 마중 나갔어야 했는데. 미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미애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몸이 아직 안 좋아요? 미애가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이 막았습니다. 새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애는 지연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지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미애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나 봐요. 미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다음 행동에 미애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애는 자신의 모든 행각이 탈로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지연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애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영감 아파트만 공동 명의로 바꾸면 바로 팔아서 빚 갚을게. 미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애는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닫고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이건 합성한 거 아니에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CCTV 사진을 내밀자 미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합성인가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진에는 미애가 최철강과 함께 진수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목소리는 누구 거죠? 지연이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미애와 최철강이 진수의 재산을 논의하는 대화가 또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미애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애가 진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차갑게 돌아앉아 미애를 외면했습니다. 사기 결혼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위자료 한 푼 없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지연이 이혼 합의서를 미애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새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애는 울면서도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미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지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미애가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미애의 마지막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일단 안심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지연이 진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연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진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수의 아파트와 교사 연금 전부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가압류? 그게 뭐야?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예요. 미애가 선수 친 거네요. 지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미애는 진수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생활 중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성관계 요구로 인한 피해라고 써 있네요. 지연이 소장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성관계 요구? 그게 무슨... 진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력 문제를 오히려 성적 학대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동결되고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린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진수가 다시 쓰러질 듯 휘청였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재산이 모두 묶였잖아. 진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변호사인 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줄은 몰랐어요. 지연이 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지연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도 가본 적 없는 그에게 재판은 너무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 무고함을 증명해 드릴게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밤새 작전을 세웠습니다. 미애와 최철강의 관계, 사기 결혼 계획,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철강을 증인으로 세워야겠어. 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철강이 쉽게 협력할 리 없었습니다. 그를 압박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폭행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압박할 수 있겠어. 지연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최철강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야? 최철강이 문을 열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딸 박지연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뭔 할 말이야? 미애와 함께 제 아버지를 속인 일 말이에요. 지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철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보세요. 지연이 휴대폰으로 폭행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철강이 미애를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최철강이 당황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애의 사기 결혼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할 건지 아니면 증언으로 정상 참작받을 건지 선택하세요. 최철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최철강이 말했습니다. 뭔 조건이요? 내 폭행건은 선처해달라. 진실을 증언하면 고려해보겠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재판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애와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미애는 수척해진 얼굴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미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판부와 방청객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미애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박진수는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를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미애 측 변호사가 거짓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반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장님, 아버지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신부전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기록이 있습니다. 지연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사치스러운 카드 사용 내역서도 제출합니다. 미애가 진수의 돈으로 명품을 사들인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애의 눈물 연기에 다소 기우는 듯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 다음 기일에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 당일 지연은 법정 문이 열리자 외쳤습니다. 피고 측 증인 최철강 씨를 신청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철강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미애는 예상치 못했던 전 남편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미애가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지연이 최철강에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최철강이 대답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결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연이 핵심을 물었습니다. 최철강이 미애를 힐끔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미애가 박진수의 교사 연금과 아파트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철강이 자백했습니다. 미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지연은 결정적 증거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과 원고의 대화 녹취록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의 스피커에서 미애와 최철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감 아파트만 공동 명의로 바꾸면 바로 팔아서 빚 갚을게. 빨리 처리해. 더 이상 못 기다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과 방청객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합성된 음성입니까? 재판장이 최철강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최철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고의 10억 원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미애가 모든 걸 꾸며낸 거예요. 최철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애는 증인석에 최철강을 노려봤습니다. 배신자! 미애가 소리쳤습니다. 원고는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애와 최철강이 진수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법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소송 사기 및 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에 직권 통보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미애는 모든 것을 잃고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최철강은 그런 미애를 한심하게 쳐다본 뒤 먼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수는 딸 지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 다 끝났어요, 아버지. 지연이 묵묵히 아버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압류가 풀린 진수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미애가 남기고 간 화려한 옷가지와 값비싼 화장품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진수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애와의 악몽 같은 3개월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진수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진수는 예전에 건강하고 온화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진수야, 오늘 컨디션 어때?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이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 오늘은 꼭 좋은 성적 내고 싶어?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수의 재혼 스캔들은 이미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수는 그런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은 속을 수도 있는 거죠. 진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진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밝으시니 대단해요. 나이 먹고 배우는 것도 많아. 진수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공이 깔끔하게 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와, 진수 씨 오늘 폼 좋은데? 요즘 매일 연습하거든. 진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주말 오후 진수는 파크 골프장에서 처음 골프채를 잡아보는 지연에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연이 골프채를 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팔에 힘을 빼고. 진수가 다정하게 지연의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지연이 다시 스윙했지만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변호사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하면 금방 늘어. 아빠가 매주 가르쳐 줄게. 진수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기는 너 같은 딸이 있는데. 진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혼자가 좋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 편해.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진수는 혼자 지내는 생활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미애 씨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더라. 자업자득이지. 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철강도 공범으로 같이 잡혔고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다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지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수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려? 아버지인데 당연한 거죠.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구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아버지를 위해 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재혼 생각은 안 하시죠? 지연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절대 안 해. 한 번으로 충분해. 진수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게 나아요. 저랑 계속 같이 지내면 되죠. 그래, 딸이 최고야. 진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파크 골프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할게. 지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요. 진수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애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진수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파크 골프장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미애라는 여자를 통해 인생의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마음이 얼마나 쉽게 악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다행히 진수에게는 든든한 딸 지연이 있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해낸 지연이야말로 진수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미애와 최철강은 결국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가장 큰 대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영영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에는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고 진짜 가족은 위기 때 곁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